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제 Chain of Thought Reasoning without Prompting이라는 이제 논문을 갖다가 발표하게 된 황지연이라고 합니다. 조혜창님과 자연어 처리팀에서 이제 논문 발표를 도와주셨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할 겁니다. 처음에 이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리즈닝 프로블럼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두 가지 이제 방법론을 갖다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제시된 방법인 COT 디코딩이라는 방법을 쓴 이그젬플을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고요. 그 방법을 쓰게 된 이제 백그라운드 어프로치와 익스페리먼트 그리고 컨클루전 순서대로 이제 오늘 발표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제 이전에는 언어 크기 모델을 갖다가 확장하는 것이 가장 어떤 태스크를 갖다가 이제 성능을 갖다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제 리즈닝 태스크, 특히 산수적 추론 문제에서는 언어 크기, 모델 크기가 확장으로만 곧 이제 성능 향상이 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예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테니스볼 문제입니다. 로저가 현재 5개의 테니스볼을 가지고 있고요. 2개의 테니스볼 캔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캔에 3개의 테니스볼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 로저가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테니스볼의 전체 숫자는 얼마가 될까요? 라는 문제인데 이 문맥을 보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더하기, 뺄셈 이런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적절히 이제 문맥에 따라서 이제 더하기와 이제 곱셈을 갖다가 섞어줘야지 이제 정답을 갖다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갖다가 풀기에는 이제 체인 오브 소트라는 방법론을 갖다가 2022년도에 이제 제안을 했는데요. 이런 복잡한 리즈닝 태스크에서 비약적인 성능을 향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방법, 크게 카테고라이즈를 이제 2가지 방법으로 있는데요. 프롬프트 기법을 통해서 추론 능력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즉, 이제 퓨샷 프롬프트 혹은 제로샷 프롬프트와 같이 이제 추론 과정이 포함된 예시 혹은 추론 과정을 포함하도록 지시를 함으로써 답변을 갖다가 바로 여기에서 뭐 10일이다, 뭐 20이다, 이제 바로 답변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왜 이 답변을 갖다 추론하게 됐는지 단계마다 이제 중간 단계를 갖다 보여줌으로써 중간 답변을 갖다가 도출해내고 그 전 답변을 갖다가 다시 모아서 이제 전체적인 답변을 내도록 이제 유도합니다. 혹은 기존 라지 랭귀지 모델에 이제 COT 추론 데이터를 써가지고 다시 이제 파인 튜닝을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제 더 성능이 좋아지도록 이제 훈련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제 데이터를 갖다 모으고 컬렉션하고 이제 클린업하고 많은 수작업이 당연히 필요로 하겠죠. 근데 이제 논문 저자들은 이제 이 어떤 COT 방법을 갖다가 다른 방법으로 이제 접근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방법들은 항상 이제 그리디 디코딩, 즉 이제 어떤 문맥을 만드는 단어를 갖다가 라지 랭귀지 모델로 이제 아웃풋을 만들 때 가장 확률이 높은 토큰들을 갖다가 계속 모아가면서 이제 답변을 갖다가 주는데 그렇지 않고 혹시 이제 다른 탑키 토큰들을 갖다가 여러 가지를 갖다가 활용하면 COT 디코딩 어프로치를 통해서 이제 과연 이제 COT 그러니까 체인 오브 토트의 어떤 방법에 비슷한 답변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방법론을 제안했고요. 이 방법론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제 디코딩 방법만 살짝 이제 비틀면 되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COT 예제를 쓰는 프롬프트 혹은 제로 프롬프트나 이제 파인 튜닝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요. 이 논문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은 라지 랭귀지 모델이 자체적으로 COT 패스를 갖다가 만들고 유도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을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확률이 처음에 이제 단어를 선택함에 있어서 확률이 좀 낮기 때문에 이런 COT 패스가 아니라 바로 이제 잘못된 단답 정을 통해서 이제 오답으로 바로 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 거죠. 이제 다시 이제 좀 더 이제 위에 있었던 인트로에서 설명한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어렵게 느끼는 이제 리즈닝 프로블럼은 보통 이제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산수적 추론, 이제 상징적 추론, 이제 상식적 추론인데요.
산술적 추론은 이제 제가 방금 전에 이제 테니스 볼 예제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상징적 추론은 이제 예로 이제 코인 플립이 있습니다. 동전 던지기라고 보통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동전을 갖다가 던졌을 때 이제 앞면이 나왔을 때 혹은 뒷면이 나왔을 때를 갖다가 여러 가지 상황을 갖다가 가정해서 마지막 이제 동전이 이제 과연 앞면인지 뒷면인지를 갖다가 맞추는 문제입니다. 보통 보면 이거는 이제 단답 거의 50대 50이죠. 이제 뭐 헤드업 이제 앞면이 나오든지 뒷면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도 이제 중간 단계가 여러 가지가 이제 섞여 있으면 과연 앞면인지 뒷면인지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은 이제 헷갈리게 됩니다. 이제 상식적 추론은 또 어떤 게 있냐면 그 다음 문제로 이제 상식적 추론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ear parity-라는 문제를 다뤘습니다. 즉 어떤 이제 연예인들을 갖다가 쭉 모아가지고 그 연예인들이 태어난 해가 과연 짝수해인지 홀수해인지를 갖다가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은 이제 그 연예인에 대한 정보가 이제 어느 정도 있겠고요. 이럴 경우 이제 바로 이제 예제로 답변으로서 이제 홀수인지 짝수인지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연예인이 해당 어떤 연도에 태어났는지 정보를 갖다가 미리 추출해서 만약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답변을 하면 훨씬 더 좋은 답변이 될 겁니다. 이런 답변들을 갖다가 유도하기 위해서 2022년도에 이제 Chain of Thought Prompt Elicit Reasoning in Large Language Model이라는 방법을 유로 IPS에서 이제 방법을 제안했고요.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리즈닝 스텝을 추가해서 이를 통해서 이제 최종 답변을 이제 유도하게 됩니다. 여기 전체적인 입력값이 있고요. 이 입력값을 갖다가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을 했을 때 여기 파이널 아웃컴으로 가기 위해서 여기 중간 단계를 갖다가 일부러 이제 스텝을 갖다가 추가해서 답변을 하도록 이제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서 디바이드 컨커처럼 이제 문제를 갖다가 큰 문제를 더 작게, 더 쉬운 문제로 추론 단계로 분해할 수 있고요. 각각의 추론 시 오류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에서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저희가 트래킹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존 라지 랭귀지 모델에 바로 프롬프트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즉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예가 있는데요. 여기 왼쪽에 보면 방금 전에 테니스볼 문제를 갖다가 전체적인 예시를 주고 여기에 이제 또 비슷한 문제인 이제 카페테리아에서 뭐 사과가 몇 개 있는지를 갖다가 이제 문제로 줬습니다. 여기서 이제 풀샷 러닝을 썼는데 이제 여기서 예제를 하나 그래가 원샷 러닝을 쓴 거고요. 이 하나의 예제를 둬서 이 퀘션을 갖다 물어보면 이 모델에서 보통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는 이 첫 번째 앤서에 비슷하게 이제 흐름으로써 이제 문장을 갖다 답변을 갖다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답변만 더 answer is 9 이렇게 쥐어주는 게 아니라 그 옆에서 카페테리아가 어떻게 23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애플이 됐고 이 숫자가 어떻게 변화해가는 과정을 갖다가 다 트래킹해가지고 이제 보여주고 이제 답변을 해주는데 이런 답변을 갖다가 이제 리즈닝 스텝을 쓰면 아무래도 이제 답변의 정확도가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오른쪽에서 보면 이제 팜이라는 모델에서 보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한 그냥 답변을 요구했을 때는 이제 정확도가 이제 20% 정도에 머물렀는데 이렇게 예제를 하나 주고 이제 어떤 체인 오브 소트를 갖다가 이제 써서 이제 유도하라고 했더니 답변이 이제 거의 60% 가까이 정확도가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쓴 데이터셋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가져온 거는 GSM AK 이제 고등학교 수준의 이제 수학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체인 오브 소트에서 이제 더 이제 발전해서 그런 과연 꼭 예제를 갖다가 쓸 필요가 있는가 그래 해서 이제 개발되고 이제 발표된 게 이제 제로샷 COT라는 방법인데요. 단순히 어떤 이제 이런 프롬프트가 주어지면 여기 앤서를 주어지고 이 앤서를 갖다 주어지기 전에 여기서 입력값으로서 이제 일부러 이제 넣습니다. Let's think step by step 하면 그 다음에 라지 모델, 랭귀지 모델이 어떻게 보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바로 답변을 주는 게 아니라 추론 단계를 만들어서 이제 답변을 하는데 이럴 경우 이와 같이 단순하게 이제 한 센텐스를 갖다가 추가함으로써 매스 리즈닝이나 다양한 리즈닝 태스크에서 30%에서 많으면 50%까지 이제 정확도가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이제 흥미로운 게 과연 그냥 let's think step by step 말고 다양한 비슷한 어떤 어휘를 갖다가 이제 쓸 수가 있는데 뭐 forced라든지 let's think about this logically 이런 경우를 갖다 쓸 수 있는데 본인들이 이제 실험했을 때는 let's think step by step이 가장 확률이 어큐러시를 갖다가 높이는데 이제 도움이 됐고요.
만약에 이런 이제 템플릿을 갖다가 써서 이런 센텐스를 추가할 때 만약에 잘못 쓰게 되면 전혀 정확도가 향상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기존에 이제 있었던 두 가지 COT 방법론을 갖다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과연 여기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가장 이제 원초적인 이제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위에 같이 특별하게 프롬프팅 없이 과연 라지 랭귀지 모델이 이제 리즌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펙티브하게 하는 문제를 갖다가 이제 퀘션을 주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롬프트를 통해서 라지 랭귀지 모델을 갖다가 그렇게 답변을 하도록 이제 명시적으로 이제 유도한 거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다른 방법을 써서 이제 내재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이제 기존에 있는 라지 랭귀지 모델을 더 다양하게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써지던 한 방법은 이제 그리디 디코딩이 아닌 탑K 얼터너티브 토큰들을 활용해서 COT 디코딩 어프로치를 갖다가 통해서 이제 COT 리즈닝 패스를 갖다가 유도하도록 이제 방법론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답변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컨피던스라는 이제 어떤 밸류를 갖다가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게 COT 패스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이제 그 확률을 컨피던스를 갖다가 이제 값을 갖다가 계산해서 그 컨피던스 값이 높아지면 그게 COT 패스의 확률이 높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유도되는 답변이 정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예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COT를 쓴 이제 프롬프팅을 전혀 쓰지 않고 있었던 방법인데요. 여기 퀘션은 이제 방금 전에 했던 어떤 산수적 추론 문제와 비슷합니다. 이제 사과의 예를 들었고요. 이 사과의 예를 갖다가 듬에 있어서 보통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은 바로 앤서를 주면 바로 첫 번째 가장 확률이 높은 탑 1부터 탑 5가 있으면 탑 1을 갖다가 오토마틱하게 선택을 해서 5Fs라고 이제 답변을 줍니다. 이거는 틀린 답변이고요. 여기서 보면 어떤 이 답변을 갖다가 유도하기 위한 어떤 중간 단계들이 전혀 이제 다 고려되지 않고 생략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첫 번째 단어가 아니라 보통 확률이 낮은 두 번째 단어를 갖다 선택했으면 I라는 단어를 선택할 수 있고요. 이 I라는 단어를 갖다 분기를 통해서 그 다음부터 단어를 갖다 쭉 확장해서 답변을 주면 바로 I have three apples 쭉 해서 어떻게 보면 중간 단계를 갖다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3 더하기 5 해서 전체 답이 이제 8임을 갖다가 보여줍니다. 보통 보면 여기서 이제 녹색표가 되어 있는데 이 표는 보면 컨피던스를 갖다 계산해서 이게 COT 확률이 높다는 거고요. 이게 그러니까 정답이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혹은 다섯 번째 경우는 보통 보면 아주 짧게 이제 답변을 했고요. 여기서 네 번째는 또 흥미롭게도 다른 의미로 이제 you have three apples 해가지고 설명을 갖다 해서 전체 이제 8개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답변을 정확하게 주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디코딩 스텝 첫 번째에서 5개의 단어 중에서 이제 어떤 단어로 이제 분기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정답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오답이 됩니다. 근데 정답을 도출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COT 패스가 있는 것이 훨씬 더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그런 확률이 있는 이 두 가지 방법을 갖다가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조합해서 이제 답변을 갖다가 파이널 답변으로 이제 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제 연예인이 과연 이제 홀수전도에 혹은 짝수전도에 태어났을까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서 그리디 패스라는 거는 이제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을 때 가장 큰 높은 확률로 답변이 주는 거는 니콜라스 케이지가 오드 이어에 태어났다라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분 넘버든 오드 이어든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판단을 갖다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컨피던스 밸류를 했을 때 이제 COT 패스가 아닐 확률이 0.117이니까 아주 낮고요. 만약에 알터너티브 탑 K 패스를 갖다가 하면 이제 두 번째 그 다음에는 even 혹은 odd가 나오는데 결국 보면 이 단어들도 이제 보면 랜덤하게 나오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아무 근거 없이 그냥 even odd라고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어찌 보면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직접적으로 라지 랭귀지 모델을 써서 이제 하게 되면 보통 오답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픽업했을 때 1964라는 단어가 이제 픽업이 됐고요. 이 1964년은 아무래도 이제 니콜라스 케이지하고 관련된 어떤 정보를 통해서
그가 태어난 해를 갖다가 이제 찾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단순히 이제 even year 거는 이제 저희가 너무나 이제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는 만약에 1964 and odd year라고 만약에 답변을 했으면 odd하고 1964년도와 이제 괴리가 있기 때문에 아주 확률이 낮은 답변이 될 거예요. 그래서 even year로 하면서 확률이 이제 컨피던스 밸류가 확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쭉 보면 일곱 번째 이제 K가 일곱 번째를 갖다가 썼을 때 또 1964라는 단어를 갖다 근거로 even year로 했고요. 이것도 컨피던스 밸류가 낮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정답은 이제 2분이고요. 이 2분을 갖다가 이제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 개가 2분이라고 나왔지만 첫 번째 K는 1은 이제 비록 정답이지만 COT 리즈닝 패스가 아닌 이제 아주 단답이기 때문에 컨피던스 밸류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거는 갖다가 이제 무시를 하고 나머지 두 개에서 이제 조합을 해서 이제 답변을 갖다가 이제 찾으면 훨씬 더 높은 확률로 정답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설명했던 거를 갖다가 전체적인 이제 어프로치로 간략하게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COT 디코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COT 리즈닝 패스를 유도했고요. 이 COT 패스를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 이제 컨피던스라는 이제 어떤 이제 값을 갖다 구하게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갖다가 어떤 앤서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이게 K번째, 탑 K번째 이제 단어가 되고, 단어로 이제 분기한 게 되고요. 쭉 앤서가 있으면, 그 앤서가 있으면 각각의 스텝에 대해서 이제 가장 높은 확률로 이제 추출되는 단어, 서제션 되는 단어하고 두 번째 단어로 서제션 단어가 있을 겁니다. 그 단어들의 확률의 차를 갖다가 구하고요.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제 보통 보면 그게 정답의 확률이 높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1964년이 2분일 때, 그 다음에 5도일 때는 분명 2분과 5도일 때의 확률 차가 엄청나게 클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단어들을 갖다가 쭉 처음부터 이제 그 확률의 차를 갖다가 했던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썸을 해서 이제 나누기를 평균을 내면 그걸 통해서 이제 컨피던스 밸류로 이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프로치를 했을 때 이제 디코딩 패스 길이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고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보면 이제 단답형의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COT 패스가 아닐 확률이 높지만 어떻게 보면 디코딩 패스가 어느 정도 길이가 되면 이제 그것이 이제 점점 보다 다양한 설명을 하고 그게 이제 디코딩 COT 패스의 경우가 높게 될 거고요. 그리고 패스를 고려할 때 이제 만약에 이 논문 저자들은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또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과연 어디에서 브랜칭 아웃을 할 것인가? 이제 예를 들어서 분기를 갖다가 할 수 있는데 각각의 단어들을 갖다가 쭉 나열을 하게 되면 어느 단어에서든지 다 이제 분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 논문의 저자들이 실험해 본 결과에 의하면 스텝 0에서는 이제 분기를 하게 되면 첫 번째 답변을 하게 됐을 때 O, I, we, you, the 좀 다양하게 이제 패스가 유도가 가능한데 스텝 1에서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패스에서 이제 답변을 갖다 분기를 해서 첫 번째 확률이 높은 단어와 그 다음 확률이 높은 단어를 갖다 했을 때 두 번째부터는 좀 약간 어찌 보면 첫 번째 단어에 릴라이온 돼가지고 별로 의미 없는 이제 문맥들을 갖다 생성하게 됩니다. 즉 여기서는 첫 번째에서 워낙 훌륭하게 COT 패스를 만들었지만 이제 두 번째 거는 이제 I에 대해서 I don't know라는 이제 어찌 보면 전혀 답변을 갖다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만들어지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스텝 1에서는 부터는 이제 그리디 패스로 그러니까 그리디 디코딩으로 가장 확률 높은 것만 보여주고 스텝 0에서만 이제 분기를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컨시더를 갖다 다른 단어들을 컨시더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패스에서 나오는 답변들을 보통 보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답변들이 보팅하듯이 이제 많이 나오는 답변들을 갖다 모아서 10까지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메조리티가 답변이 어떤 건지 이제 단순 짓게 하는 것보다는 보통 보면 COT 패스가 있는 것이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 COT 패스가 있는 부분들을 갖다 좀 더 웨이트를 둬가지고 이제 집계를 하는 방법이 보통 이제 효과적일 수가 있다고 이제 설명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실험 결과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본 논문의 저자들은 이제 구글에 있는 구글 딥마인드의 이제 리서처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구글 모델인 이제 팜2와 데마를 많이 쓴 것 같고요.
그리고 팜2도 이제 가장 작은 X 스몰과 스몰, 미디엄, 라지 사이즈에 있는 모델 쓰고, 이제 미스트랄 7B는 이제 프랑스에 있는 스타트업에서 만든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약간 여기에다가 인스트럭션 툰드가 가미된 이제 모델들을 갖다가 사용해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를 갖다 주어질 때는 아주 간략하게 QA 포맷 프롬프트를 사용했고요. Q하고 이제 패션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칸 띄고 A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주도록 이제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분기할 때, 뭐 여러 개의 답변을 갖다가 이제 어떤 몇 개의 단어를 갖다가 선택하는지는 이제 아무래도 유저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0개의 단어들을 갖다가 탑 토큰을 갖다가 선택을 해서 그 패스를 갖다가 유도하도록 했고요. 이제 리즈닝 태스크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은 이제 세 가지 이제 산수적, 상식적, 상징적 추론을 했습니다. 산수적 추론에서는 GSM, K, AK 같은 어떤 데이터셋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상식적 추론에서는 아까 전에 얘기한 뭐 오드 이언지, 이분 이언지 했던 이어 패러티 문제를 갖다가 했고요. 상징적 추론에서는 뭐 기존에 있는 이제 논문들에서 쓴 코인 플립이라든지 빅벤치 카드, 웹 오브 라이스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사용해서 이제 과연 이제 이런 디코딩 방법, COT 디코딩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이제 보여주려고 이제 노력했습니다. 바로 이제 답변을 갖다 드리면요. 여기서 보면 이제 각각의 이제 모델들이 이제 세 가지 모델들이 있고요. 여기 파란색 부분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그냥 그리디한 답변을 했을 때 답변의 확률이 아주 낮은 거고요. COT 디코딩을 썼을 때는 보통 보면 뭐 10%에서 많이 보면 거의 한 30%까지 답변의 정확도가 향상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결론적으로 COT 디코딩은 라지 랭귀지 모델의 추론 능력을 효과적으로 끌어내고요. 수학 및 상식 추론 작업에서 일관적으로 정확도를 향상시킵니다. 여기 첫 번째 여기 세 가지 모델을 갖다가 간략하게 썼고요. 여기서는 이제 수학적 추론 문제고, 여기서는 이제 커먼 센스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과연 모델 사이즈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간략하게 비교했는데요. 아까 전에 팜2 같은 모델 계열에서는 X 스몰과 스몰 그리고 라지 인스트럭션 툰드 모델까지 이제 다양하게 썼기 때문에 보통 보면 모델 사이즈와 상관없이 보통 보면 여기 COT 디코딩을 했을 때 정답도가 향상됨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수학 문제에서도 그렇고요. 여기 커먼 센스 앤 문제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상징적 추론 문제에서는 이제 코인 플립, 웹 오브 라이스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이제 썼는데 COT 디코딩을 보면 전부 다 그리디보다는 확실히 이제 다 답변의 이제 정확도가 높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항상 보면 이제 코인 플립 같은 경우도 문제를 보면 이제 난이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난이도가 뭐냐고 하면 코인을 갖다가 가지고 왔을 때 처음에 뭐 헤드다. 그 다음에 코인 플립을 한 번 했는지 두 번 했는지 혹은 세 번 했는지 네 번 했는지 이게 이제 그 숫자고요. 그거에 따라서 아무래도 코인 플립을 갖다 여러 번 하게 되면 문맥들이 다양해지면서 훨씬 더 난이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 수준에 따라서 정확도가 크게 달라지는데 작업이 아주 단순할 경우에는 그리디 같은 경우도 여기 또 70%가 되지만 이제 플립을 갖다가 한 4번 정도 되면 48%로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처럼 COT 디코딩도 비슷하게 94%에서 55%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웹 오브 라이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다 보면 난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점점 답변의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그리디한 방법보다는 COT 디코딩을 썼을 때 정확도가 높아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기존에 있는 방법론은 아무래도 이제 프롬프트 방법과 파인튜닝 방법에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어찌 보면 이게 이제 새로운 어프로치인 것 같아요. 전혀 상관없이 현재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그리디 디코딩에 바로 이제 의존하는 게 아니라 탑K 토큰들을 갖다가 모두 활용을 해서 이제 COT 디코딩 어프로치를 갖다가 추출할 수 있는 게 저한테는 아주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이럴 때 이제 그런 것을 갖다가 보통 보면 이제 COT 패스인 거를 갖다가 바로 이제 알 수 있도록 이제 컨피던스 하는 수식을 갖다가 이 논문에서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언어 모델의 추론 능력을 효과적으로 끌어내서 이제 수학 상식 및 상지적 추론 작업에서 정확도를 향상했고요. 이를 통해서 아마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추론 문제를 갖다가 해결함에 있어서 좀 더 많이 발전을 갖다 가져오게 하는 논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신지요? 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